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오는 3월부터 국채 매입 등을 통해 매월 600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면적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신년 정기 세일을 끝낸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들이 또 초특가 할인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중국 후광통 시행 2달 만에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증시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9개 분기 만에 0.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ECB가 예상대로 양적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화답했고 국내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증권부의 김창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 마감 시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의 발표에 힘입어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일 전날보다 15.27포인트 오른 1936.0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유럽 증시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발표에 힘입어 주요국 증시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효과로 3대 지수 모두 1.5% 안팎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양적 완화 규모와 기간에 유럽발 유동성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외국인은 1,018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955억 원, 개인은 1,12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유복, 증권, 통신, 금융 등이 상승한 반면 철강, 금속, 유통업 등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제일모직이 5.65% 올랐고 삼성 SDS, 아모레퍼시픽 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아차, 포스코, 한국전력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0.89포인트 오른 589.3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0전 내린 1,084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모바일 게임주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모바일 게임주들이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힘입어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23일 코스닥 시장에서 컴투스는 전날보다 13.86% 급등한 194만 4,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게임빌 역시 13.26% 올랐으며 웹젠, 위메이드 등 다른 게임주들도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게임주의 강세는 중국 시장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동환 삼성증권연구원은 지난 22일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된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인 서머너즈 워가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 360에서 다운로드 수가 4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흥행몰이를 하면서 컴투스와 5회사 게임빌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오 연구원은 이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 모바일 버전이 22일부터 7일간의 비공개 테스트를 거쳐 오는 2, 4분기 중국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며 이에 힘입어 신규 로열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웹젠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등에 업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최대 게임 정보 리서치 사이트인 게임룩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웹젠의 모바일 게임 전민기적은 지난달 중국에서 월간 기준 게임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지난밤 1조 1,400억 유로에 달하는 돈을 시중에 푸는 양적 완화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의 증시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각에서는 ECB의 양적 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경제 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는 권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난밤 매월 600억 유로, 한화로 약 75조 5,3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은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총 1조 1,400억 유로, 한화로 약 1,435조 1,500억 원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합니다.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 정책으로 이번에는 ECB가 아닌 유로존 내 각국의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발표에 유럽 증시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범유럽 FTSE 3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1.6% 상승한 1453.28로 마감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일부 국가 정상과 경제기구 수장들은 ECB의 양적 완화 조치가 성공하려면 경제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독일 메르켈 총리는 ECB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유럽의 정치인들이 경제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잠재 성장을 증대하고 수요 관리 정책의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ECB 조치로 유럽 경제가 회복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주열 하는 총재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 여부에 따라 국내 경제에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한 유럽 중앙은행이 결국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유로존이 양적 완화의 구조개혁까지 병행해 미국과 같은 경기 회복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바로 지난 주말 신년 정기 세일이 끝난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들이 또 초특가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 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체들의 고육지책인 셈인데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맞아 일제히 신년 정기 세일에 들어갔던 백화점들. 지난 주말까지 진행된 세일이 끝난 지 불과 닷새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또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신년 세일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데다 설 선물 세트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다음 달 초까지 열흘간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년 정기 세일 기간 롯데백화점의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0.5% 신장하는 데 그쳤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역시 1.4%, 1.1%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백화점별 신년 세일 매출 신장률은 롯데백화점 10.6%, 현대백화점 6.1%, 신세계백화점 3.8%였습니다. 따라서 주요 백화점들은 새로운 기획 행사를 통해 기대에 못 미친 연초 매출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금년 신년 세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설까지 공백기가 있는 부분으로서 이번 행사에 총력을 기울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고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늘부터 29일까지 겨울 패션 아이템 고별전을 열고 유명 패션 잡화 브랜드를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현대백화점도 겨울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겨울 상품 마감전을 선보이고 AK플라자는 옷, 화장품을 80% 이상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유명 브랜드 인기 의류를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특가전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백화점들이 공격적인 판촉전에 나서고 있지만 굳게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지난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백화점들의 연중 세일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총 78일이었던 백화점 세일 일수는 지난해 102일로 24일이나 증가했습니다. 백화점들이 정기 세일이 끝난 직후 다시 세일에 돌입하는 등 매출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초특가와 고별전 등으로 이름 붙은 유통업계의 세일 경쟁이 잔뜩 움츠러든 소비자들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를 뜻하는 후광통 시행 2달 만에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개방 범위와 강도를 더욱 넓힐 계획이어서 중국을 향한 투자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증시로 통하는 문, 후광통을 통한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후광통 시행 2달 만인 지난 15일,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은 총 1조 1,6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 규모가 일평균 6조 원임을 고려하면 아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후광통 거래 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중국 증시 거래 금액은 후광통 시행 첫 달 2,782억 원으로 일평균 139억 원을 기록했고 2달째에는 8,882억 원, 일평균 467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중국 증시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최근 중국 정부의 증시 과열 억제책 시행과 대외 악재 등으로 큰 낙폭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자랑합니다. 지난 22일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3,343.34로 후광통 시행일보다 35.13%나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17% 하락했습니다. 투자자의 시선이 중국으로 쏠리면서 각 증권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후광통 거래 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삼성증권은 지난달 투자전략센터 내에 삼성증권 베이징 사무소와 중국 현지 증권사가 생산하는 정보를 취합하는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했습니다. 또 모바일 앱인 엠팝을 통해 중국의 시황과 최신 뉴스, 추천 종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증권사들이 설명회도 부쩍 늘었습니다. 삼성증권은 후광통 시행 이후 권역별로 중국 투자 세미나만 30회 이상 개최했고 유안타증권도 지난 13일과 15일 각각 서울 강남과 목동에서 중국 명문대 유학과 자산관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거액자산가 대상으로 매달 중국 세미나 여는데 공지가 뜨자마자 마감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후광통에 이어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통 시행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지루한 움직임 속에 중국을 향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9개 분기 만에 0.5%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수출과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집행 차질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4분기의 저조한 실적으로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3.3%에 그쳤습니다. 2013년에 3.0%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1년 전 하는 예상은 4%대와는 거리가 먼 수준입니다. 부문별로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건설 투자는 9.2% 감소했고 수출도 0.3% 줄었으며 민간 소비는 0.5%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출은 작년 3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역주행했습니다. 수출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작년 3분기 역성장했던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와 기계류가 늘면서 5.6%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 활동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0.3%, 3.3% 줄었고 서비스업은 0.7% 증가했지만 3분기 1.4%보다는 낮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간 소비는 2013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쳐 200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이 해외 대형 공사의 매출 증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이익을 20.9% 늘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공시를 통해 2014년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은 전년보다 24.7% 늘어난 17조 3,870억 원, 영업이익은 20.9% 증가한 9,58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0% 증가한 5,8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대형 공사에서의 매출 확대가 두드러졌고 특히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공사, 아랍에미리트 사부 해상 원유 처리시설 공사 등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양질의 해외 공사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이 성과를 내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신규 수주는 27조 1,673억 원으로 2013년보다 25.7% 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편입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해외 시장 다변화 전략에 따라 기존 시장인 중동, 동남아뿐 아니라 중남미, 독립국가 연합지역 등에서 대규모 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결과라고 현대건설은 설명했습니다. 요즘 유례 없는 저금리와 증권시장의 불황으로 투자할 곳 찾기 굉장히 힘드시죠? 저금리 시대를 맞아 달러와 금을 비롯해 다양한 수익 모델에 눈을 돌리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투자 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또 요즘 가장 관심을 끄는 투자처는 어디인지 자세한 소식 금융부 양철민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자산가들이 좀처럼 돈을 굴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요즘 재테크 시장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유가 하락과 디플레 우려가 퍼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데다 부동산마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기존 재테크 공식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재테크 수단인 예금은 물가를 감안할 때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가 됐고 주가는 보합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 타올랐던 공모주 시장은 기세가 꺾였고 자산가들이 즐겨 찾는 채권 시장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논란까지 전국을 뒤흔들면서 재테크 방향을 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패턴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을 쫓아 투자 패턴을 과감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 주식형 펀드 등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변동성이 높은 달러, 유가, 금 등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들 상품은 절세 매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투자 수단의 다양화로 소액 투자도 가능해져 자산가나 일반인 모두에게 곽강받고 있습니다. 송미정 하나은행 PB팀장은 얼마 전 출시된 주가 연계증권 신상품의 변동폭이 기존 10%에서 20% 내외로 높아져 500억 원 한도로 출시되자 사흘 만에 완판됐다며 이 상품의 기대 수익률이 6%가량인데 수익률이 한 달 만에 1 내지 2%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라고 시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특히 달러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특히 최근 들어 자산가들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달러입니다. 시중은행 강남 지역 점포에서는 한 번에 몇만 달러씩을 사가는 자산가들이 부쩍 늘어난 모습입니다. 달러가 지닌 매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환율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하락 속도가 가팔랐던 만큼 반등 탄력도 강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변동성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000원대의 달러를 구입한 자산가 중 일부는 달러 가격이 1,100원대로 치러갔던 지난해 말 이를 되팔아 10%가 넘는 수익을 거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가 자산가들의 러브콜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실수요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인데요. 만약 환율 흐름이 예상을 벗어나면 해외 여행 경비나 자녀 유학 경비로 돌렸으면
기반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환차익은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절세에 유독 민감한 자산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김인행 우리은행 압구정 현대 지점장은 달러 가격이 1,070원대에 형성된 최근 들어 만 단위로 달러를 사가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 달러 가치가 1,150원에서 많게는 1,200원까지 갈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양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번 주말 실시되는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가 승리해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빌 머레이 IMF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렉시트를 가능한 결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총선 결과에 대한 언급은 거부하면서 어떤 정부가 선출되더라도 충분히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그리스의 수백만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해왔습니다. 한편 시리자는 오는 25일 총선을 앞두고 안토리오 사마라스 총리가 당수인 신민당을 2.6에서 3.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사마라스 총리는 이날 TV 성명에서 대외 채권단 트로이카와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시리자의 정책대로라면 그리스는 22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는 유로존 잔류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사마라스 총리가 그렉시트 공포를 조장하는 선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해상 관문인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에서 벌어지는 물류 대란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서부 항만 노조와 태평양 선주협회 간 고용 재계약 협상이 8개월이 지나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물류 적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호전으로 물동량은 증가했지만 노사 갈등으로 인해 하역과 수송 작업이 완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LA 롱비치 항에 들어온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 1,520만 개 규모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매일 화물들이 쌓이면서 LA 롱비치항 면적의 약 98%가 컨테이너들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통상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면적의 80%를 넘어서면 적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노사 간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하역 작업에서부터 컨테이너 트럭에 실어 수송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차질이 빚어져 물류 적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배들은 항만에 정박하지 못한 채 해상에 떠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정보업체 JOC는 물류를 담보로 잡고 노사 양측의 벼랑 끝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서 협상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려는 소모적 논쟁 때문에 수출입 업체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알 사우드 국왕이 91세를 일기로 오늘 오전 타계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성명을 통해 압둘라 국왕의 사망 소식과 함께 살만 알 사우드 왕세제가 왕위를 이어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압둘라 국왕은 파흐드 국왕을 이은 알 사우드 왕가 6번째 국왕으로 2005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재위 10년간 중동의 강력한 미국의 우방으로서 친미 정책을 유지했으며 이전 국왕에 비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양국 관계 중요성에 대한 압둘라 국왕의 확고하고 열정적인 믿음에 감사한다며 조의를 전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살만 왕세제는 압둘라 국왕의 이복 동생으로 사우디 왕실의 실세인 이른바 수다일이 7형제 중 한 명입니다. 그는 2012년 동복형이자 당시 왕세제 겸 내무장관이었던 나예프 빈 압둘 아시즈 알 사우드가 사망하자 왕세제로 책봉됐습니다. 한편 알 사우드 국왕의 사망으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장 마감 이후 압둘라 국왕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상업거래소의 시간의 거래에서 3월 인도분 WTI 가격은 3.1%까지 뛰었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